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김병재입니다. 이 종종 보다 보면은 생채식을 하시거나 채식을 하시거나 하시던 분들이 처음에는 병이 완전히 많이 호전이 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소식입니다. 소식이에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거입니다. 이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맨 처음 한 1970년도인가 그쯤 때에 한 논문이 발표를 됐어요. 쥐 실험에 대한 논문인데 쥐를 상대로 소식을 시켜봤더니 쥐들이 좀 더 장수를 하더라. 이러한 것들이 발표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NIH에서도 발표가 됐고 미국 예일 대학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논문들에서 얘기하는 소식은 정말 양을 작게 먹는 소식이 아닙니다. 과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식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이제 적당히 먹어라 라는 건데 그것이 잘못 이해를 돼서 소식이라는 표현으로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 거지 우리가 적당하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식은 우리의 몸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소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첫 번째 에너지가 결핍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일어나야지 원활한 생리작용, 즉 생명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생명작용에는 세포를 재생하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원활하게 쓰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통해서 각종 뇌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들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부족해버리면은 그 일이 제대로 하질 못해요. 간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간에서 우선 대사성 스트레스가 발달됩니다. 간에서 대사성 스트레스가 발달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이 간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그 기능이 바로 소화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 해독 기능이에요. 세 번째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면은 우리 몸에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흡수했을 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서 그 흡수되지 못한 영양분이 썩게 되겠죠. 두 번째는 해독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독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그래도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안 그래도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잘 돌아가지 않던 신진대사가 효소까지 잘 못 만들어지는 바람에 효소까지 부족해서 신진대사의 저하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무기력증하게 되고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몸에 염증 반응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는 딱 알맞는 적절한 양의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끼 먹을 때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 논문들을 다 살펴봤어요. 예일 대학에서 나온 논문들이나 그러면 NIH나 그러면 옛날에 나왔던 논문들, 위스콘신 대학에서 나왔던 논문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 논문들은 어디까지나 동물에서 어떠한 하나의 유전자나 하나의 어떤 단백질이 소식, 즉 칼로리를 많이 섭취 않았을 때, 그렇죠? 과식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한 생리작용과 또 여러한 생화학 작용을 완전히 고려했다고 보기는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논문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식은 우리 몸에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맞은 양의 식사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한 에너지를 통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영양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영양이 결핍하게 되면 미네랄, 비타민, 효소 또는 식물성 지방,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꼭 필요한 탄수화물이 모자라게 되면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세포의 재생을 돕는 시스템들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영양 결핍 상태로 가게 돼요. 이 영양 결핍 상태가 꾸준히 지속이 되면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피해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피해를 얻고 잘 활동하게 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서는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방과 면역 세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덮이고 그것을 우리의 면역세포가 깨끗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요. 그러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혈관은 점점 막혀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채식을 하시는데 제대로 채식을 충분한 양을 드시지 않고 소식을 하시고 또 영양 밸런스가 깨진 식단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몸이 약해지는 이유가 그리고 병이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고혈압도 좋아지고 고지혈증도 좋아지고 그래서 채식을 계속 이어나가세요. 밸런스가 맞지 않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충분한 양을 드시지 않는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납니다. 채식이 그만큼 좋아요.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기로 갔을 때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영양 결핍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실 때는 소식 아닙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양을 드셔줘야 돼요. 과식은 나빠요. 과식은 어떤 거죠? 우리가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져요. 과식을 하면 몸이 둔해지고 잠이 오고 이게 과식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양은 우리가 먹었을 때 포만감은 느끼지만 기분이 나쁘고 잠이 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포만감이 어떤 포만감이냐면은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다음 4시간 동안 다른 게 먹을 게 생각이 안 나고 많은 충분한 에너지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적절한 양의 식사입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약간 모자랄 것 같아. 내가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또 딴 게 생각날 것 같아 정도 드시면 그게 바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식을 할 때는 건강한 채식, 어떠한 영양분도 제거하지 않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나 그 안에서 생채소와 생씨앗과 생과일이 주를 이루는 식단으로 하셔야지만이 정말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채식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채식하는 걸 보고 저거 채식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병만 들더라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과식 나쁘고 소식 나쁘고 그리고 적절한 양, 포만감이 드는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양의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